가치를 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 할 때, 특히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려 할 때 교회와 교인은 침묵했습니다. 문재인이 자유를 박탈할 때 이에 저항한 자는 전광훈 목사 한 분이었고, 전광훈 목사와 목숨을 함께한 사랑제일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광화문 애국동지뿐이었습니다. 전 목사님은 문정권 하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목사 전광훈은 3번이나 감옥을 다녀왔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문정권의 오만을 꾸짖었고, 문정권에 침묵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주사파의 탐욕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분노가 무엇인지 교회와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계산을 모르기에 큰 힘을 지니게 됩니다. 문재인은 전광훈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지만 그의 의로운 분노까지 감옥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승만 이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고, 박정희 이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전광훈 이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일으킨 이 대한민국이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오늘의 1천만 서명과 조직운동은 대한민국과 교회를 세우는 제2의 건국으로 우리 모두 이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의 꿈을 꾸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함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체 사진 저기 우리 청와대에서 우리 영하 15도 되는 그 사진을 한번 붙여주십시오.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은 이 사진 보여요. 이날이 영하 15도예요. 영하 15도. 바로 전날 진흙개비가 와서 밑바닥은 다 얼음이 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트로크 한 장 깔고 담요 한 장 덮고 우리는 이렇게 투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 자리에 와서 누워본 사람 어디 손 들어봐요. 아이고 엄청나. 그러면 다시 제일 추운 날씨에 1월달에 영하 15도 16도 올라갈 때 그때 내가 다시 명령하면 다시 올 사람 두 손 들고 만세. 이야 대단하네. 진짜 오실래요? 진짜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이 뭐냐? 천만 조직이에요. 천만 조직. 저는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계획을 어떻게 짰냐면 오늘 10월 3일 되면 반드시 1000만 대회가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하고, 내일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가서 좀 쉬다 오려고, 제주도 가다 쉬다 오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나한테 성령이 뭐라고 충동하느냐? 야 이 개자식아, 성령도 욕을 잘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했고 탄핵이 일병 직전이고 윤석열이 탄핵되기 직전인데 뭐가 너 몸이 좀 안 좋다고 말이야 제주도 가서 일주일 동안 또 말이야 놀러 가려고 그랬냐고. 그래서 아침에 내가 성령의 책망을 듣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1000만 족 될 때까지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월요일날 부산대회를 지시한 것이고,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는 울산대회를 진행할 것이고, 화요일날은 대구대회를 진행할 것이고, 포항대회를 진행할 것이고 하여 이게요 돈도 한 주일에 10억씩 들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밀고 나온다고 알아야 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70%가 있지만 성령이 교회
바로 성령이 축복을 받으라고요. 성령이 말하라고요. 자, 김준영 대표님을 잠깐 모시고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분은 민주노총을 처음 만들 때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노조, 국민노조를 위해서 생명을 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비롯해서 정교조,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은 구호가 체제 대전환이야. 그 체제를 전환하자. 체제를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하자는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봐.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가, 노동자 국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김정은 그 돼지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국가를 원한다고 해서 체제 전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열에 계신 자유 시민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작년 9월 달부터 한 2년 전부터 계속 여기 민노총에 나와서 외치는 구호가 체제를 대전환하자. 체제 전환. 체제 전환. 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북한 체제로 바꾸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헌법 위반 더하기 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깜빵 집어넣어야지. 깜빵을 못 집어넣게 하는 게 요번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국군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국군의 날에 병경놀이라고 비아냥하고 군사독재 잔재가 남았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한 집단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민주당, MBC, 민주노총, 그리고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의 몇 마리도 예, 그렇습니다. 또 그따위 소리 했더라고.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세작, 단청. 자,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아예 강문에 와서 행진을 하면서 체제를 대전환하자. 이러한 공식적인 말을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해도 이걸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유발언에 진짜. 예, 그래도 목사님, 제가 엊그저께 민주노총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윤석열 탄핵 집회를 그렇게 탄핵 집회 나오라 그래도 집회가 잘 안 된답니다. 아하. 사람이 잘 안 모인답니다. 왜? 왜냐면은 윤석열 탄핵과 근로조건 이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계신 광화문 세력, 자유시민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그들이 이제 점점 정신을 차리고 분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눌렸구나. 눌렸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민주노총 집회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가을에 어떻습니까? 탄핵이니 그렇지. 계엄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재명이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은 극렬 지지자로 하여금 소요, 폭동, 내란을 유도해서 계엄을 유도해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재명의 계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합니다. 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때문에 실패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45년, 48년 때보다가 지금이 더 위험해요. 박정희의 5.16 혁명 때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혁명 정신으로 건국을 했고 박정희는 5.16 혁명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서 우리가 그 두 분의 혜택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황윤 장군님, 지금 솔직히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잘 살잖아요. 솔직히
세계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가장 편하고 네. 가장 깨끗하고 네. 가장 편리하게 사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체제를 바꾸자 그래요? 왜 체제를? 왜 북한 체제로 가자 그래? 왜 그래? 저는 그 중에 핵심적인 40% 정도는 간첩이거나 종북 세력이거나 친북이거나 또 반미 친일 세력이고 나머지 한 60%는 여기에 또 속고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 돌아오시면 혁명은 어차피 우리가 할 거니까 저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용산 저 비서관들도요 전부 다 해임 다 해버리고 장관들도 자관들도 다 잘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딱 남겨놓고 우리가 완전히 혁명을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은 여러분 저기 오른쪽에 플래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준 미달, 당리 당략 정치, 양당 망국 정치 대청소. 이거 국힘당의 플래카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에서 낸 것. 자, 여러분,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쇼링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기업 유턴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업이 더 잘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오프쇼링이라 합니다. 작년 2023년 한 해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공장을 차리고 외국에서 회사를 꾸리는 기업이 2,816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일본 또 주요 선진국들은 자기 나라의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을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 있는 자기 기업들을 유턴시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미국이 150개의 기업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600개의 기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유턴한 기업이 딱 22개 기업입니다. 최근 5년간 유턴한 기업이 105개 기업인데 대기업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기에 기업을 더 세우고 회사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공개하지 않거든. 여러분, 민노총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국 각지에서 오셨는데 혹시 우천시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우천시. 여러분, 우천시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광고나 또는 문서를 보면은 무슨 행사를 하다가 밑에 우천시에는 변경하겠다. 우천 비가 올 때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초중고 대학생들이 60%가 이것을 우천시가 어디서요 그런답니다. 여러분, 두발을 잘 정리해라 가니까 두발은 뭡니까? 머리 정리 잘해라니까. 여러분, 두쪽 발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정교조 교육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한자 공부를 제외시키고 쓸데없는 시험 공부만 시켜 우리나라의 청장년들 중에 우리 선인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이 한 달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1979년부터 1990년까지 3번 총리를 연임했습니다. 보수당의 당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수를 하면서 총리가 되면서 세운 비리는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꿈꾸면서 내가 영국을 좀 경제 성장을 시키고 부활시키겠다. 2번째가 뭐냐? 영국에서 사회주의를 쫓아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탄광 노조를 결국 굴복시켜서 20-30년 된 영국병을 고치고 영국을 다시 유럽의 인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대통령이 왜 지금 없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국 이후에 80여 년 가까이 세계 5위 국가로 뛰어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서 세계 5, 6위의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순방을 대통령이 나가면은 여든 야든 이곳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물어뜯는데 여러분, 자기 개인적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당도 버리는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당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에 들어오시면요, 이 우리 광화문 애격 세력을 이런 절개를 보시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자유통일국가의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시든지 탄핵을 당해서 불행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정치개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불법선거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분야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계 5위 국가 중에 노벨상 수상자 하나도 없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수들도 검사들도 법관들도 전부 그제서 나고됩니다. 진급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되려고 얼쩡거립니다. 국회의원 세비 낮춰야 됩니다. 300명에서 200명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180가지 특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성전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리 국힘당이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갱이 대장 이동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제가 황장영 선생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부터 꽤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5만 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첩이 5만 명? 예. 그리고 여기 강원에 와서도 계속 같이 연설하셨던 김국선 선생님은 예. 이제는 15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5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직접 그 5만 명이라는 얘기는 황장영 씨는 지금 북한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거고 자발적으로 또 북한 따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치면 김구성 씨 예상이 맞을 겁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예. 국회 안에는 간첩이 있을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공산당용으로 프락션 한다 그러는데 유명인들한테는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네. 그러나 그 뒤에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산에 있는 예.
행정부 안에 예. 용산에 있는 대통령 있잖아요. 예, 예. 거기 350명 직원들 중에 예. 거기는 간첩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드러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보면 북한의 프락션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간첩 용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수로 보이는 사람을 실제로 장기 매복해서 간첩으로 프락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정원이 간첩을 잡아요, 못 잡아요? 간첩 못 잡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 전에 국정원 최고 책임자 기조실장이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박선원. 그래서 그 친구는 김승규 국정원장 시절에 1심의 간첩단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정보가 대통령실에 논의되는 핵심 정보가 바로 1분도 안 돼서 넘어간다는 혐의를 잡고 해보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안에 그것도 외교 전략 비서관이 그것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승규 원장이 그 대통령 참모는 함부로 구속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야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잘렸습니다. 김승희 장관이 거꾸로 잘렸죠? 잘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국정원에 들어갔다가 국정원의 군대인데 기조실장이면 기조실장으로 들어갔다가 기조실장이면 지금은 국회가 있죠. 국회가 있죠. 그것도 그 국정원을 아예 감시하는 국회 기구에 가 있습니다. 그때 1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A4 용지 문서가 80만 장이 평양으로 넘어갔다. 큰 트럭 한 트럭 반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큰 트럭을. 네, 80만 장을 평양으로 넘긴 이러한 주력 간첩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국회에.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을. 자유박을 하시죠. 지금 9월 28일 드디어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려는 저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연합 조직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민주노총이 주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 농민회가 주력이 되고 여성단체가 주력이 되는데 거기에 또 민주노총을 뒤에서 조종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이 보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조직도 있고요.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을 돕는 단체라고 아예 판결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입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한국 주사파들 전체 연대 조직인 한국진보연대가 있습니다. 이 진보연대가 전체 지휘하는데 이들이 지금 주축으로 윤석열 탄핵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들은 이 조직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였고 그것이 박근혜 탄핵 행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번에는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조직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번 창립 선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협박하고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자주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여러분 자주민주 통일이 북한이 진행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서 주장하는 핵심 3대 투쟁 과제입니다. 바로 지금 전국 민중연대가 북한에 주장한 혁명론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자본과 권력이 탄압을 뚫고 이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갈아엎으려고 지금 국민들을 거짓 선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6년도 통한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가 조직돼 있지 못함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광화문 내국운동 세력이 있고 정보원 목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저들을 오히려 감옥으로 보냅시다. 여러분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저는 주사파들에게 경고합니다. 탄핵 어림도 없다 이 새끼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를 감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한마디만 정보를 보고 이동 교수님 진짜 전향을 했어요? 가짜로 전향했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고. 주여. 그런데 그때 그 좌파 빨갱이로 있을 때 임종석이하고 거의 친구잖아요. 아유 제 후배입니다. 제가 가르쳤어요. 가르쳤어? 근데 임종석이가
느닷없이 이제 북한하고 남한은 이국가론을 주장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북한에 지시받은 거 아닙니까? 지시받은 겁니다. 그 걔는 보니까 40년 전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보내요. 40년 전에는 우리가 맨날 방송에서 북한 지시하면 행정적 외쳤거든요. 이번에도 이번에 그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게 북한 헌법을 바꿨거든요. 내용을요. 아마 이번에 헌법을 바꾼 건데 그러면서 민족 통일론을 이국가론으로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보기에는 대한민국과의 전쟁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민족이라면 우리에게 무력 침공하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국가라면 아예 이제 무력 침공해도 되고 또 하나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을 점령할 거는 우리 헌법이 명령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국가 되면 북한이 중국이 들어와도 우리는 멀뚱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난도 얘기를 지금 엉터리 같은 얘기, 우리 헌법에 반한 얘기를 북한이 주장하니까 임종석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사파 사람들은 임종석을 비롯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도 이 국정감사할 때 전향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왜 전향했다는 말을 못하고 그런 말을 왜 물어봐요? 왜 계속 그런 소리를 해요? 전향 안 했잖아요. 전향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전향했다는 말은 자기 북한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전향했다 말하는 순간 북한으로부터 찍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본국이잖아요. 문재인 보십시오. 북한 김정은 앞에 꼼짝 못하고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이 한동훈이는 국정감사 지금 기간이잖아요. 저쪽에 192명한테 전향했냐고 물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왜 안 하냐고. 그거 해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이 정말 이 사람이 애국심이 의심되는 게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들의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청년 출신들 그 다음에 주사파 출신들 국회의원한테 당신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느냐 그리고 과거 생각이 바뀌었냐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묻고 계속 김건희 여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촛불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혁명하려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이거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각자 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이민 가고 그리고 또 뭐 피아에 갈 사람 가고 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가 기어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니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행정부 100만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연설에 따라 움직여야 될 텐데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애를 쓰지 이 도대체 공무원 100만 공무원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왕따 놓고 있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혁명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강원에 나온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연설이 없으면요 저부터 여기 안 나올 필요 없고 나라 어차피 북한은 넘어갈 거면 넘겨주면 되는 거야. 자 시간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이고 윤석열 너무 빨지 마세요. 빨지 마. 그리고 또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윤석열한테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보다가 정보를 100배 1000배 만배를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고 우리가 나라를 살려낼 수 있고 혁명 천만 조직 혁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건 반드시 듣고 가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그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심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였습니까?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이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무슨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인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쉽게 말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푹 쏴대는데 중전선을 하잖아요. 그 한국으로구나. 거기서 뭐 똥이 나옵니까? 아니면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한국이면 똥을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구 경북에 가서 선거운동할 때 했던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할 때는 전혀 몰랐다는 거야. 몰랐는데 대통령 후보가 딱 되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알았다고 하는 이 연설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연설,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하는 연설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자꾸 메시지 수천 통 보내지 마요. 왜 윤석열을 왜 자꾸 지지합니까? 왜 쭉쭉 빱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윤석열이 아니면 형령도 못해요. 형령도. 잘 들어보시라고요. 다 들어보십시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없어? 끝이야? 자, 황교안 장군님 다시 나와봐요. 이게 지금 여기 핵심적 문장만 했는데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협정을 하고 노래 부르고 다녔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못해서 지금도 헤맨다고 봅니까? 했죠. 대통령의 제1의 책무가 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 여기까지 우리 역사상 뭐 평화협정이나 협정으로 전쟁을 예방한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쟁은 힘이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3대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주장했던 것입니다. 네. 왜 그러면은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야? 지금 정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한미동맹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유엔 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후방 지휘소인 일본의 7개 모든 전투 물자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기는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종전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전쟁 끝났지 않냐? 유엔사